네, 자, 여러분, 갑자기 녹화가 정지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곰캠을 깔고 이제 지금 이거를 수업 녹화를 하고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27,000원을 주고 다시 정품으로 깔았습니다. 이게 20분 넘으면 깔게끔 돼 있나 봐요. 제가 그 사실을 좀 미리 알았으면 한 19분에서 정지하고 두 번째 타임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가 멈췄냐면 마피아 게임. 그래서 이 시대에 혼돈 상태에서 신인류인 청소년들이 극심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벌써 20여 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서로를 고발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율배반적인 게임이 있을까 그랬는데 이 시대를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상대성과 편의주의적 가치의 선택성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마피아 게임을 하다 보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 지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 천민자본주의적 일탈적 청소년들이 대량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 시대의 이런 성향은 정신적 가치관 또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기독교 청소년 교육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보화 사회 이게 새로운 청소년 교육 환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0년대부터 박차를 가했던 산업화는 80년대 더욱 성숙한 단계가 되었고 80년대 이후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2000년대 급기야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정보화 사회란 컴퓨터가 중심이 되어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창조, 응용, 배포할 수 있게 되는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식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의 중요한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교육 환경의 변화예요. 계속해서 정보화 사회는 통합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는 모든 자원이나 자본이 상호 연결되고 역동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가동되는 역동적인 체계라 하겠다. 그러니까 자원, 자본, 상호 연결, 역동적인 피드백. 그래서 이것이 가동되는 그 역동적인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즉 사회의 기반 구조나 정보나 지식, 서비스뿐만 아닌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며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기술과 능력, 사회적 연결망이 있다면 그 정보를 활용, 확산, 유통시키면서 전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사회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청소년 교육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반 구조, 정보, 지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하고 알고 이해하고 저도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제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 막내딸이 지금 초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걔는 이게 게임이나 마찬가지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접근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원화 사회에서 대학 진학 위주의 학교 교육과 탈가치적 가정 교육, 대학 진학 위주의 학교 교육.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죠. 그리고 탈가치적 가정 교육. 그러니까 탈가치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1900년대까지 가지고 왔었던 가치관에 있어서
이게 탈피되고 있는 가정교육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원화 사회라는 것은 근원이 많은 사회다. 그러니까 가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효도 중심, 윤리 중심, 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아까도 그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루즈벨트함 항공모함에서 이게 브렛 클로지어 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령인데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군인이라고 하면은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블랙 클로지어 함장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이 아니다. 이게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배에서 내리는 것이 살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으뜸이 많은 사회. 한 가지 이 시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유일한 것 한 가지. 그런데 여기 다원화 사회는 으뜸이 많은 한 사람만이 으뜸이 아니라 여러 가치 개념들이 다 합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다원화 사회. 그래서 모습과 모양을 달리하는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가 바로 이 다원화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활 양식, 가치관, 직종, 교육 정도, 공식 조직 등 다양한 것과 같은 다양화 사회, 다원화 사회라고 규정하고요. 이런 다원화 사회에서는 전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청소년들에게 닥치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에 선례가 없고 더 나아가 성인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이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경우도 많게 돼요. 청소년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부딪힌 문제를 우선적으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개인적인 불행이나 사회적인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에게 갖고 오고 아빠에게 갖고 오고 삼촌, 누나, 형들, 이웃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는 자기들만의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불행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런 것이 그런 불행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지도 않았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고3 교실에서 인천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인데 여자애가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렸어요. 자살을 했어요. 사실 죽을 일이 아닌데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자존심을 건드렸다 해서 뛰어내린 거죠. 자존심을 건드리고 긁힘받으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생존할 이유가 없다. 그런 겁니다. 이게 즉흥적인 문제 해결, 개인적인 그래서 나오는 게 개인적인 불행, 사회적인 부적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 직종의 급격한 변화에 진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편제와 도시 농촌 간의 심각한 교육 격차의 결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들의 비행이 날로 연소화하고 집단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가정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핵 가정화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핵 가정화뿐만 아니라 요즘은 편 가정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만 있는 가정, 아빠만 있는 가정. 과거에는 엄마만 있는 가정을 모자 가정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가정들은 불우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극빈자 대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70년대 80년대까지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씨 모자원이라고
그렇게 모자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들만 있는 집들은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모자원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엄마 아빠들 방 하나씩 주는 그런 모자원 시설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죠. 대부분이 그런 집들이 많이 있고요. 교육적 기능은 약화되고 또 절대시대였던 부모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급격히 그 힘을 잃고 부모가 삶의 모델로서 역할을 다해주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이해예요.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 새로운 정치 가치관의 등장으로 인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변화와 아울러 너무 이른 청소년 시기에 경험한 외국 관광, 외국 유학 체험으로 인하여 저변 없는 가치관 형성으로 국적 없는 신청소년들이 탄생하게 되지만 긍정적으로 볼 때 이들은 세계화 교육 및 여행, 어학연수, 더 나아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유로이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상황이 되었고 명실공히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거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일들인데 한 벌써 10년 전이죠. 동부 이천동에 어느 교회에 들릴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저녁 때입니다. 여름이었는데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그 또래 애들 이렇게 쭉 한 7, 8명이 모여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슬쩍 차를 대고 잠깐 무슨 얘기들을 하나. 깜짝 놀란 거는 제가 그 아이들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다 7, 8명이 영어로 떠들고 있더라고요. 동부 이천동이 부유한 동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조기 유학을 갔다가 방학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에서 모여서 얘기하는데 미국 문화에 그대로 뭐 뉴욕의 한 귀퉁이에 어떤 이 주택가에 모여 있는 아이들처럼 영어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변화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외국 관광, 외국 유학 체험,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저변 없는 가치관, 기초 없는 가치관 형성들이 새로운 청소년들을 탄생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이런 걸 통하여 명실공히 세계인으로서 정체성도 가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잘 안 통하는데 청소년들끼리는 벌써 유럽 또 뭐 미주 심지어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뭐 당당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좀 편향적이지만 그런 현상들이 있다. 더 나아가서 디지털 환경과 신청소년 일명 CMC라고 하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성, 탈대중성, 비동시성으로 이해해왔던 텔레비전의 일방성을 넘어서 인쇄술이 갖는 대중성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정보의 확대를 유발하면서도 수용자의 선택에 의한 정보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상호작용성, 탈대중성, 그다음에 비동시성, 텔레비전의 문화죠. 70년대, 80년대 칼라 텔레비가 나오고 국민들이 텔레비를 보게 되고 일방적인 그런 이 정보 전달이죠.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호작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정보가 아닌 자기 개인적인 정보들을 다 누리게 되고 지금까지는 책을 봐야만 안내서를 봐야만 했던 여러 가지 설명들이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지금 곰캠을 운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느냐 유튜브에서 다 봤어요. 이게 되더라고요. 전문화된 정보의 확대를 유발하면서도
수용자의 선택에 의한 정보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요즘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는 청소년기의 특징인 독립성과 자율성, 또 적극적인 자기 표현력, 그다음에 다양성, 비판적 사고력, 강한 개성 문화 등과 친화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기존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나 새로운 형태의 문화 창출을 예측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 겁도 없이 덤벼서 세계 1위를 만들어 놓은 청소년들, BTS, 방탄소년단, 뭐 이런 케이스를 들 수 있겠죠. 아, 참 다양한 시대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청소년들 이런 특히 상호작용성이나 참여를 중요로 하는 요소로 생각하는 청소년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참여 확대와 기존 성인 중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문화의 등장을 예고하고, 더 나아가 탈대중성은 청소년의 다원적 욕구와 다원적입니다. 관심에 따른 매니아 문화, 비동시성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초월을 선사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겠다.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은 다양한 성격과 영역의 청소년 인터넷 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존 성인 중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문화의 등장.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 기존 성인들, 그런 본래 어른들, 이런 사람들 중심의 사회와 문화. 예전에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만 다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비판적 문화. 청소년들도 인격이 있고, 청소년들도 문화가 있고, 청소년들도 자기 걸 누릴 그런 아주 이 문화에 이 의무가 있다.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탈대중성이죠. 그래서 매니아 문화, 덕후라고 하는데, 그런 매니아 문화층을 만들어내고, 또 비동시성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초월을 선사할 수 있는.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니까 아침에만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아침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약 한 20분짜리 두 개니까 40분이 되는데, 신청소년의 등장이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청소년의 등장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고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의하는데 계속 전화도 오고 뭐 여러 가지 곰캠이 갑자기 끊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대를 좀 깊이 이해하고, 제가 드렸던 과제가 있죠. 질문과 토의사항, 이 강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카톡창에 좀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개인당 한 가지 이상씩 한 주간에 있었던 청소년 교육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교재를 미리 좀 공부하고 토의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좀 공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있는 건 제2장인데 기독교 청소년 교육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넓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쪼개서 어디까지 해보면 되느냐, 33쪽에서 45쪽이죠. 좀 여기까지 좀 읽어오고 정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기를